안녕하세요. 하나의 국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운변동의 개념과 종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음운변동의 종류 중 교체에 해당하는 첫 번째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운변동 파트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현상별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음운 변동의 교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란 받침인 종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절 끝에서 나는 소리는 7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헛받침이 오든 그 받침은 7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헛받침이란 받침이 한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간혹 쌍자음을 겹받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과 같은 쌍자음 역시 헛받침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음절의 받침에 기역, 쌍기역, 키역이 올 때는 기역으로만 발음됩니다. 그리고 받침에 니은이 올 때에는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다음 디귿, 티읕, 지읒, 치읒, 시옷, 쌍시옷, 히읗과 같은 받침이 올 때에는 모두 디귿으로 발음해 줍니다. 받침에 리을이나 미음이 올 때에는 그대로 리을과 미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받침에 비읍이나 피읍이 오면 비읍으로 발음해 줍니다. 마지막 이응은 그대로 이응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받침에 어떤 자음이 오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하는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개념을 배웠으니 예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영상을 정지한 상태에서 예시에 들어갈 빈칸의 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영상을 들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럼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부엌이 됩니다. 받침에 키역이 왔으니 기역으로 바꾸어 발음합니다. 그리고 옆에 박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박이라고 발음됩니다. 받침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었습니다. 다음 산은 받침에 니은이 왔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산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논밭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는 논밭이라고 발음됩니다. 논의 받침은 니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하지만 밭의 경우에는 받침 티읕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논밭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옆에 단어 낫은 낫으로 발음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받침 시옷이 디귿이 됩니다. 다음 물은 받침에 리을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물로 발음합니다. 다음 무릎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네, 무릅입니다. 받침 피읍은 비읍으로 바꾸어 발음합니다. 다음 솜이라는 단어는 솜이라고 발음합니다. 받침에 미음이 왔으니 미음 그대로 발음해 줍니다. 마지막 예시 강 역시
강 그대로 발음해 줍니다. 받침에 이응이 왔으니 이응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예문을 적용해 보니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문법은 개념도 예시도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해했으니 헛받침 발음과 관련하여 조금 더 심화된 내용도 배워볼까요? 이번에 배울 것은 헛받침의 변동 양상입니다. 헛받침은 뒤에 어떤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구분해서 공부해 둬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 유념해서 봐주세요. 아래의 표를 봅시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헛받침이 어말이거나 혹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방금 우리가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제일 마지막 음운을 말합니다. 즉, 헛받침 뒤에 어떠한 말도 붙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밭은 티읕이라는 받침으로 끝났고 뒤에 어떠한 말도 붙지 않았죠. 이런 경우가 어말인 것입니다. 그럼 어말일 때 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밭이라고 발음하면 정답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받침 티읕을 디귿으로 바꿔 발음해 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단어 논밭은 각 음절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음절 논의 경우에는 받침 니은 뒤에 자음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습니다. 이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받침이 니은이니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밭의 경우에는 받침 티읕 뒤에 어떠한 말도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말입니다. 어말인 경우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받침 티읕을 디귿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음절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적용해주면 논밭이라고 발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밭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밭이라는 단어만 받침이 있으니 밭이라는 단어만 따져주면 됩니다. 밭 뒤에 자음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으니 받침 티읕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밭도라고 발음이 됩니다. 도의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되는 것은 다음번에 배울 예정이니 우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헛받침으로 단어가 끝이 나거나 혹은 헛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헛받침을 발음하면 됩니다. 다음은 헛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형식 형태소란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살펴볼까요? 꽃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꽃이라는 명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붙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꽃이라고 발음합니다. 꽃이라는 단어의 받침 치읓을 그대로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밭에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밭에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가 왔으니 받침 티읕을 그대로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했습니다. 마지막 우선은 위의 예시처럼 적용하면
우서로 발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홑받침 시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왔으니 시옷을 그대로 연음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홑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홑받침을 그대로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하면 됩니다. 마지막 홑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체언, 어간과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가 올 때랑 실질 형태소가 올 때랑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예식 꽃 위는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위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꽃뒤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어떻게 꽃뒤로 발음되는 걸까요? 자, 이 경우에는 홑받침 치읓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 디귿을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해 줍니다. 그럼 꼬뒤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다음 밭 아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네, 밭 아래라고 발음합니다. 밭 뒤에 아래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 홑받침 티읕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디귿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 디귿을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바다래로 발음되는 것이죠. 이처럼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후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 홑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홑받침의 변동 양상까지 배웠습니다. 많은 내용을 배웠으니 꼼꼼히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법은 반복, 암기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음운 변동의 다른 현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국어였습니다.